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뒤쪽에 민사특별법입니다. 요약 판례집은 저번에 임대차까지 했죠?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 자, 봅시다.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임대차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택의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한다. 그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이 법에서는 첫째 크게 대항력을 보장하고 대항력을 보장하고 있어. 대항력이라는 게 임대차는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뭐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되죠. 등기 안 해준단 말이에요. 등기 안 해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이 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한테 임대차에 있다. 임대차는 둘만의 약속이니까 여기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등기 안 해줍니다. 등기 안 해주니까 등기 대신에 여기다가 주택을 인도받아요. 이사한단 말이죠. 이사하고 9월 1일 날 이사하고 플러스 전입신고라는 거예요.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9월 1일 했다. 그러면 9월 2일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이 길부터 집이 팔렸다. 계약 기간 중에 집이 팔렸다. 누구한테 집이 팔렸다. 그 사람이 양수인이죠. 집 산 사람이죠. 양수인이 나가라. 그러면 9월 1일 오전 0시부터 못 나간다. 라고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에? 그러니까 등기 대신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은 그 2년 동안, 3년 계약 기간 동안에 완전하게 살 수 있게끔 보장해 줍니다. 이 법은 등기 없더라도. 그러면 왜 못 나가냐? 이론 근거가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단 말이에요. 양수인이 임대인이다.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거로 봐버립니다.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거로 본다. 왜 못 나가냐? 그럼 네가 샀으니까 네가 임대인이다. 그러면 보증금을 누가 반환해야 돼요? 양수인이 반환해야 돼요. 보증금 누가? 양수인이 반환해야 돼요. 그럼 양도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해버립니다. 집을 팔아버리면.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럼 작년 이제 판례 하나가 만약에 요 을한테 채권이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1억 받을 채권이 있어. 근데 보증금 1억이야. 그런데 돈을 안 주니까 소송을 하려고 그래. 소송을 하려고 할 때 요 1억 내놔라. 소송을 하려고 하니까 이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먼저 해놔요. 여기다 보증금에 지급하지 마라. 가압류. 보증금에 가압류를 해놔요. 이렇게. 그러면 가압류를 해놨어요. 그럼 이 사람은 병이 채권자고 돈 받을 사람이고 임차인이 채무자예요. 채무자. 이 사람이 채무자. 그러면 요 갑의 주인은 뭐냐면 갑의 주인은 채권자가 소송을 하잖아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 판결 받죠. 판결 받으면 가짜를 떼요. 압류를 전이해서 전부명령, 추심명령. 내 걸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전부명령. 내 거라고 해주세요. 라고 전부명령. 자, 나한테 주세요. 이게 추심명령. 그러면 갑은 줘야 됩니다. 병한테. 그러면 이 사람 채무자에서는 좀 헷갈리니까 이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그래요. 제3채무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럼 가압류를 해놨어요. 이렇게 가압류를 해놨어요. 그런데 가압류를 해놨는데 집이 팔렸어. 가압류했는데 집이 팔렸어. 그러면 임대인의 주의가 양수인한테 그대로 승계하죠. 그럼 임대인의 주의는 여기서는 제3채무자 주의도 같이 승계한다는 거야. 제3채무자 같이 승계하니까 결국 가압류 채권자는 돈을 누구한테만 받아야 돼요? 병한테만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채권은 지금 병이라는 사람은 1억을 가압류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인데 나중에 소송에서 가압류 채권자는 소송에서
이겼을 때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병한테 받아라. 병한테 받아. 장력 기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수인은 임대인의 주의를 승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양도인은 이 주의를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대표적인 판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 요 주민등록에는 판례가 많이 나와요. 주민등록. 만약에 가족 중에 꼭 남편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가족, 남편이 아닌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는 거야. 가족의 주민등록도.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출 판례가 집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집 팔고 그 집에 다시 임대차합니다. 집주인이 집 팔고 그 집에 임대차한다. 그러면 원래 이 집주인 10년 전에 이사 왔어. 10년 전에 이사 왔으니까 10년 전에 인사하고 전입신고를 했겠죠. 그죠? 근데 10년 지난 후에 집을 팔았어요. 을한테. 그럼 대항력은 10년 전부터 대항력이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되죠? 10년 전에 이사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 팔고 그 집에 다시 새 살아? 그럴 때는 요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다.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 뭐 다음 날 또는 이길 사건이라고 그래. 이길 사건. 그래서 집주인이 집 팔고 그 집에서 임대차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소유권 넘겨받은 다음 날부터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네.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10년 전에 이사 왔는데 그때부터 소급해서 대항력이 있다면 말도 안 되죠. 그건 다음 날 사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판례가 즉시 사건이라고 해서 즉시 사건. 즉시 사건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 아파트가 병거야, 병거. 이게 병이 LH공사예요. LH공사. 근데 병한테 갑이 임대해서 5년 지난 후에 분양해준다. 그죠? 임대 아파트란 말이에요. 임대 아파트인데 5년 후에 분양받을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이 다시 전대차 한 거야. 전대차. 이렇게. 사실 전대차가 불법인데,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전대차 했더라도 사실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불법이니까 대항할 수 없어요. 근데 5년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소유권 분양받았어. 7월 1일 날. 그리고 7월 1일 날 분양받으면서 근저당을 설정했어. 은행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니까 근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했어. 경락 받았어. 병이라는 사람이. 나가라. 못 나간다. 버틸 수 있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 소송에서 문제가 있어.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대. 소유권 넘겨받는 즉시 7월 1일 날 즉시 대항력 취득하니까 즉시보다 빠른 사람 없죠. 에? 그러니까 즉시니까 7월 1일 날 근저당 설정했다 하더라도 이 임차권의 대항력이 빠르죠. 그러니까 나가달라, 못 나간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양수인에 해당합니다. 아셨죠? 이 두 개 판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집주인이 집 팔고 그 집에서 임대차 했다, 다음 날 사건. 그 다음에 즉시 사건, 임대 분양아파트를 전대차 했을 때 집주인이 분양받았을 때는 소유권 넘겨받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대충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각종 이제 판례가 많아요. 판례인데 그거는 간다간다는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보증금 회수를 보장시킵니다. 보증금 회수를 보장한다. 요거는 대항에서 대학 기간 때 살고 있게 하고, 보증금 회수 보장은 첫째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을 보장해 줍니다. 우선변제권은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한테 임대차 해주면 이 사람이 여기서 주택을 인도받아 이사하고 플러스 전입신고합니다.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 집이 받아놓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간다. 공매가 들어간다. 경공매 시 후순위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를 받게 합니다. 원래 우선 변제는 전세권이나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죠. 근데 채권인데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면 이 세 개의 권이 갖춰야 돼. 9월 1일 날 이사, 9월 1일 날 전입, 9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세 개의 권이 확정일자는 어디다 받죠?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 동사무소, 등기소, 관공서에 확정일자 받습니다. 그때 이 확정일자를 당일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전입신고, 대항력은 다음날 기준이죠. 다음날 기준이니까 오전 0시죠. 그러면 세 개 요건을 다 갖춰야 되니까 9월 2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후순위권자보다도 우선 변제 받아요. 이해가죠? 후순위권자보다도. 그 다음에 이 확정일자가 이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여기에 동호수가 누락됐어. 계약서에 동호수가 누락됐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과는 있다는 게 판례이고, 여기에서 전입신고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다세대라든가 그 다음에 연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호수 그 다음에 집원 정확히 기재해야 되는데, 단독 다가구죠. 단독 다가구 주택은 집원만 제대로 기재하면 돼요. 근데 동호수는 뭐 기재하든 않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확정일자는 저기 전입신고 요건이지, 확정일자가 계약서 원본이 누락됐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대항력 있죠. 대항력 요건은 전입신고까지야. 그러니까 법적 효력은 두 개 받아놓으면 봐도 이때 바로 받죠. 그거는 자, 그래서 이게 대항력이라는 칼 하나와 우선 변제권은 칼 두 개를 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작년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있어 이렇게.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최선수의 저당권자야. 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정이라는 사람이 후순위 저당권자.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했어. 이 사람이 경락을 받았어. 뭐가 경락 받아서 나가시오라는 거야. 이 임차인한테. 그럼 못 나간다 라고 버틸 수 있나요? 버틸 수 있나요? 버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생각 없죠? 정말. 집 비워주냐고 못 비워주냐고. 여러분이 을이라면 이게 9월 1일이고 10월 1일이고 11월 1일이야. 9월 1일이 저당권이 말소되니까 자동적으로 말소되는 거예요. 이게 집 비워줘야 돼요? 집 비워줘야 돼? 아니면 보증금 줄 때까지는 못 나간다. 버틸 수 있어요. 9월 1일자가 말소되니까 자동 비워줘야 되는 거니까. 또 다른 사람 생각 없어? 누가 경매 청구하든 맞습니다. 요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죠. 이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니까 이게 소멸하니까 이게 삭제된다 그랬죠. 그러면 소멸하니까 대항할 수가 없고 집 비워줘야 돼요. 아셨죠?
배당받을 뿐입니다. 요게 선순위, 후순위, 그 다음에 말순위로 해서. 작년 기출이죠.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 프린트 받은 거. 작년 기출 1번 보세요. 1번.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 을의 저당권이 있으니까 을이 1순위죠. 병 소유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에 임차해서 즉시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후 정이 X주택에 저당권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무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죠. 옳은 건 이거죠. 갑, 병, 을, 병, 정, 무 맞죠? 말소기준 권리가 병이라고 그랬죠. 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잖아. 저당권 배웠죠? 1번이 답입니다. 2번. 무가 임대인의 지위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면 이게 살아 있어야 돼요. 에? 이 저당권이 없어야 돼요. 이 저당권이 없으면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죠?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니까 요게 경매 청구했다면 이거는 선순위잖아. 그죠? 못 나간다 버티죠? 버틴 다음에 이 사람이 승계하는 거지. 그지? 승계되지 않아요? 틀렸죠?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면 을보다 보증금 2억원. 자, 을이 먼저잖아. 틀렸죠? 3번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를 받을 때까지 임대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죠. 소멸하니까 임차권 소멸하니까. 그 다음에 정이 꼴발이잖아. 정은 말석이죠. 갑보다 매각 우선 변제 받지 않습니다. 됐나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물론 여러 가지 판례가 있지만 두 번째는 최우선 변제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의 일정액을 보호입니다. 이때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건물이 있다, 그럴 때 을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까지만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갖추든 안 갖추든 상관없어. 이때 보증금의 일정액에 대해서 이게 경공매 시 선순위권자보다도 우선해서 최우선 변제 받는데 요건은 누군가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이 대항력만 갖추면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 같은 건 3,400이죠. 3,400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 받습니다. 최우선 변제. 이렇게 최우선 변제를 받게 함으로써 일단 보증금 일정 금액을 확보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틀로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건 뭐냐면 임대차가 끝났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췄다 합시다. 그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2억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사 가버리면 이게 깨져버리죠. 대항력 우선 변제 깨지죠. 그래서 요거를 이사 가더라도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사 가기 전에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단독으로. 그러면 등기가 되면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등기 비용 들어가겠죠? 등기 비용은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해 주는데 요거는 등기돼 있잖아요. 요거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해 줍니다. 배당해 준다.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존속기간을 보장하죠. 존속기간. 그래서 최단기 2년을 보장해 줍니다. 2년을. 근데 만약 1년을 계약했어. 그러면 1년,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 있죠.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 있어. 근데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다른 말로는 자동 연장되는 거예요. 자동 연장, 법정 갱신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아무 말이 없어요. 임차인이 기간 만료 1월까지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존속기간은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 줘야 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 또는 통지가 가능한데 3개월 지나면 소멸하죠. 그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큰 틀이 크게 대항력 보장, 보증금 회수 보장, 존속기간 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교재 보시면 되고 221페이지입니다. 적용 범위 보세요. 적용 범위. 2조가 있죠. 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입니다. 주거용 건물 전부 일부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그 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예를 들어서 집에다가 슈퍼를 한다. 집에다가 인쇄소를 한다. 그런 것들이죠. 근데 11조는 이 법은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죠. 일시사용 임대차는 여관, 모텔 이런 것들이죠. 12조죠.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 원래 전세계약은 등기해야 되죠. 근데 등기하지 않는 주택이다. 전세계약을 했는데 그때도 이 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는 전세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보죠. 거기 뭐 이제 그 요약은 보시면 되고 판례 1번 보세요.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만으로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용도라 그랬죠. 실제 용도.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판례 2번입니다. 판례 2번. 주임법의 적용된 임대차가 임차인과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서 계약 체결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 것이 아니나 적어도 주택에 관해 적법하게 임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임대인. 밑줄 치세요. 적법하게 임대 계약을 체결할 임대인. 예를 들어서 명의 신탁자라고 써요. 명의 신탁자. 부부간의 명의 신탁자 적법하다면 남편 임대 권한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죠? 대항력. 그 대항력은 1번 보세요. 주택 인도가 있죠? 주택 인도. 2번에 주민등록이죠?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신고는 수리죠. 수리에 동그라미 있어요. 수리한 때 효력이 생기고요. 본인 가족의 주민등록도 보방합니다. 그리고 3번은 존속요건이므로 취득 시뿐만 아니라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세입자가 전출했다가 재전입하면 재전입 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출인데 요거는 뒤에 판례와 연결되니까 두 번 할 필요 없죠. 판례 3번으로 내려옵니다. 주민등록은 행정청에 도달하면 신고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한 경우죠. 수리한 경우. 그 다음에 판례 4번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취득 시에만 구비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판례 5번은 최선순위 전세권자로 지위와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플러스 여기다가 전세권도 같이 등기해 놨어. 전세권도 같이 등기해 놨어. 그러면 전세권자의 지위와 임차인의 지위가 두 개가 병존합니다. 병존해. 따라서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지위는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판례에다가 아까 이길 사건이라고 썼어요. 이길 사건. 다음날 사건. 아까 집주인이 집 팔고 그 집에서 임대차 한다 그랬죠? 그러면 전입신고된 기존의 주택 소유자가 집 팔고 매도 후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죠.
그 다음에 8번은 즉시사건이라고 썼어요. 즉시사건. 즉 합의 병유사, 병이 LH사죠. 소위 임대아파트 임차인인 을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임차해서 전입신고를 맞춰 거주하던 중, 이건 불법이죠. 근데 을이 병유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명으로 소유권을 경유한 후 근저당 설정하는 사안에서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되는 즉시죠.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판례는 직권말소 사건이라고 쓰시고, 직권말소란 말이 나와. 이게 직권말소 됐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의 절차를 찾으면 돼요. 직권말소 됐으면 이의 절차에서 재전입이 됐다. 그러면 자, 이때는 대항력은 소급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의 절차. 직권말소 사건. 직권말소 됐습니다.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의 절차라는 말을 주시고, 이의 절차에서 재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그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판례는 뭐냐면, 10번 판례는 만약 이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를 해줬어. 이게 전차인이야. 전차인의 경우는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는 그 다음 날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임차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하더라도 승낙을 받아서 전대했습니다.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임차인은 간접점유자로서 제3자의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11번 펄 보세요. 11번. 아까 판례 했죠? 가압류. 주임법상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반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어요. 가압류. 주택이 양도됐습니다.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의 주의를 승계한다. 제3채무자의 주의를 승계합니다. 자, 모래시계는 두 번 나왔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됐습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게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죠.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저당권 12번 판례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해서 대항력 갖추고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면 임차인은 매수인이 된 자에 대항할 수가 없다. 아까 샌드위치 사건 이겁니다. 샌드위치 사건. 그래서 모래시계 보니까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됩니다.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하지 않죠. 그 다음에 거기 판례 13번은 참조보시고, 그 다음에 보증금 회수입니다. 보증금 회수는 대항력권과 주민등록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춰야 되죠. 거기 보면 참조 이 조문이 있습니다. 대항력권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공매시입니다. 경공매, 매매 혐틀입니다. 주택과 대지의 포함하는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자죠. 후순위권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도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14번 판례 한번 보세요. 나머지는 왜 요약한 것은 자, 이거 판례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14번 판례. 14번 판례는 이겁니다. 우선 변제. 을이라는 사람이 이 보증금, 을이라는 사람은 보증금 1억을 반환받을 채권만 양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주 목적이 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채권만 양수한 사람은 이게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주거 목적이 없고. 은행은 제외입니다. 은행은 제외고. 그래서 우선 변제로까지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채권 양수인은 무담보 채권은 양수인이므로 우선 변제권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금융기관은 제외입니다.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은 제외입니다. 은행 등은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판례죠. 임대차가 성립 시 주택과 대지가 임대인 소유입니다. 임대차 성립 시 주택과 대지가 임대인 소유다. 그러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16번은 참조로 보시고 그 다음에 17번 보세요. 17번은 주임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습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임차인은 주택의 양순에 대항해서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에 관해서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같이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쌍칼 중에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봅시다. 만약에 갑이라는 이 판례가 하나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의뢰하는 사람이 이게 2억이야. 2억. 근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췄어요. 근데 이 집이 경매 들어가요. 후순위권자에다 봅시다. 이 저당권자에서 경매가 들어가. 후순위권자가. 경매에 들어가서 이때 경마가 들어갔는데 경락 받았어. 근데 배당 요구를 했어. 배당 요구를 했는데 1억 5천밖에 배당을 못 받았어요. 5천 못 받았죠? 5천 못 받았죠? 그러면 자 배당 요구를 했는데 1억 5천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5천을 주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라고 대항할 수 있나요? 병한테? 여러분이 임차인이라고 생각해봐. 임차인이고 후순위자단권에 경매 청구해서 배당 요구했어. 1억 5천 배당 받았어. 5천 못 받고 나가야 돼요? 안 나가지. 왜냐하면 두 가지, 즉 대항 요건과 우선 변제 요건 두 가지 칼이 있다 그랬죠.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해서 우선 변제권 주장했죠. 그죠? 근데 5천 못 받았어. 그럼 대항력이 있잖아. 최선순위니까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어. 5천 받. 이 사람 5천 줘야 돼요. 병원 5천 줘야 돼. 경매 받은 사람은 이 사람 손해볼 수가 없잖아. 최선순위니까. 여기에 이제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소멸하니까요. 소멸하지 않죠. 근데 이 집이 또다시 경매가 들어가서 정의 경락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우선 변제, 즉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중에서 이 2차 경매 시 요 5천의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는 우선 변제는 한 번 써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선 변제 주장 못해요. 단 대항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한 번, 대항력은 불고. 우선 변제권 한 번, 뭐라고? 대항력은 불고 옵니다. 거기다가 판례 17번 중에서 17번 밑에다가 쓰세요. 2차 경매 시. 쓰세요. 2차 경매 시. 2차 경매 시 옆에다가 우선 변제권은 안 된다 그랬죠? 2차 경매 시 우선 변제권은 주장 못 합니다. 근데 대항력은 주장할 수 있죠? 네? 대항력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18번 판례도 주임법과 즉 주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주의를 함께 가진 자가 임차인의 주의에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전세권에 대해서는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증금 일정액을 봅니다.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8조 있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도 최우선에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그 금액은 그 소액보증금 밑에 있죠. 거기에서 지나면 1억 이하에 3,400, 과밀억적 권역에서는 8천 이하라면 2,700, 광역시 같은 경우는 6천 이하라면 2천만 원 이하, 그 밖에 5천 이하라면 1,700.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 판례 19번입니다. 19번.
19번 소액 임차인 보증금의 임차인일지라도 목적무로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지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경락인에 대해서 보증금 경매에 보증금 지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증금 우선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판례 봅시다. 자, 소액 보증금 채권이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하므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해서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후순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우선 변제권이든 최우선 변제권이든 다 배당 요구를 하라 그랬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배당해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 배당 받은 사람한테 돈 내놔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단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가 됐다. 그러면 배당 요구야 하지 않아도 등기 때문에 해줍니다. 배당을 해준다.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21번 판례입니다. 저당권 설정 후입니다. 이거는 조심할 게 이 경우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지가 있고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자, 이 경우하고 갑이라는 사람은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갑 거야. 근데 여기에 저당권이 있다 합시다. 근데 여기에 이거는 건물이 있어요. 임대차, 즉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했어. 임대차 체결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 그러면 저당권이 있었어. 그러면 임대차 이 경우와 야 여기에 건물이 없었어. 저당권 설정할 때는. 그리고 나중에 건물이 들어왔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이 임대차했어. 임대차했어요.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경매가 들어갑니다. 토지만. 경매가 들어갔을 때 임차인은 토지 매각 대금에서는 최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토지 저당권이 먼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나 요 경우는 어느냐? 요 경우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건물이 있었죠. 건물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저당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경매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어요. 차이점. 자, 그래서 보면 21번입니다. 저당권 설정 후입니다.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됐습니다. 소액 임차인은 대지 환가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22번도 보세요. 대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주택이 미등기야. 그러면 설정 당시에 주택이 미등기인 채 존재했다면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대지 환가 대금에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1번과 22번을 비교하세요. 21번은 토지 낮에 대해 저당권 설정 후 나중에 건물이 신축됐죠. 근데 22번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미등기 주택이야. 있었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택이 임차했다면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다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판례는 23번 판례는 뭐냐면요. 여기에 토지 건물에 이 토지와 건물에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 이걸 어떻게 정하느냐, 금액을. 그러면 368조 1항에 공동재당 있죠, 공동도장. 동시배당 경매 대가에서 비례 분담을 정한다 그랬죠. 그 규정을 위추 적용한다는 거야. 경매 대가에서 안분 배당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23번, 22의 기출은 임차인이 대지와 건물로부터 모두 배당받은 경우에 대지와 건물의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하게 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시 매각돼서 임차인에게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는 368조 1항 유추 적용해서 대지와 건물의 경매 대가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합니다. 24번은 아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시고, 즉 임대차 성립 당시죠. 성립 당시에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양도돼서
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성립 당시에 토지 건물 같았다면은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기명령제도 보세요. 등기명령제도는 거기에 임대차 종료 후입니다. 후. 종료 전하면 틀립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소재지입니다. 주택소재지 밑줄이죠. 관할하는 법원. 그래서 주택소재지를 임대인 주소지 관할이 바꾸면 틀리죠. 그리고 2번은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가 되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하죠. 그리고 4번은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와 621조 등기는 효력이 동일합니다. 등기명령, 임차권 621조는 공동신청으로 등기되는 거고 요거는 임차권 등기 혼자서 하는 거고 어떻든 등기만 되면 똑같다는 거예요. 혼자서 등기를 하든 둘이 등기하든. 5번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는 받아가지만 이 등기된 이후에 새로운 신규 임차에는 최우선 변제가 안 됩니다. 우선 변제는 가능합니다. 순위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는 안 된다. 등기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고요. 임대인 부담하고. 그 기출 보니까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말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되니까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존속기간 보세요. 최단기가 2년이죠. 2년. 자,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또 2번입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존속한 것으로 보죠. 묵시적 갱신. 자, 묵시적 갱신은 자동 연장된다는 거예요. 요건이 임대인은 기간 끝나기 전 6월부터 1월까지. 그 다음에 또 한 줄, 두 줄, 세 줄 밑에 임차인이 기간 끝나기 전 1월까지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자동 연장되는데 효과는 1번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죠.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해지 통과할 수 없죠. 차임 증감 청구권입니다. 거기에 반가로 이번에 증액 시 5% 초과 금지죠. 증액 있은 후 1년 이내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판례는 이 5% 초과 금지 규정은 존속 중에 하나고 재계약할 때나 존속 중이라도 합의로 증액 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례가. 그 다음 임차권의 승계는 오른쪽에 거기에 반가로 2번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상속권자가 없다면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하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속권자가 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이촌 이내의 친족과 사실혼 혼인관계자가 공동으로 승계하죠. 자, 문제 하나 봅시다. 그리고 좀 쉽시다. 문제가 2번입니다. 기출 2번.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 선순위 담보권이 없으니까 대항요건 확정일자를 갖춘 사람이 최선순위죠. 틀린 걸 고르시오. 작년 기출인데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죠. 맞습니다.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 환가 등에도 미치죠. 맞죠.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있습니다.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죠. 맞죠. 3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봅시다. 이 사람이 최선순위라고 그랬죠. 최선순위권자가 이게 누가 경매 청구해서 임차인 을이 취득해 버렸어요. 건물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죠? 이게 최선순위였는데 후순위 경매 청구해서 임차인 을이 소유권 취득했어. 그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한 거로 보죠? 임대인의 승계한 거로 보잖아. 최선순위니까.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럼 자기한테 보증금 내놔라 할 수 있어요? 없지? 그죠? 임차인이 경매 받아버렸어. 그럼 자기가 임대인이 되잖아. 승경으로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혼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됐죠.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죠. 이게 작년 기출입니다. 잠시 쉬었다 갑시다.